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어제 배현진, 오늘 아침에 조수진, 그리고 권성동 대행까지 직무대행을 사퇴함으로써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불을 보듯 뻔한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정말 재밌게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이준석은 낙동강 오리알 또는 퇴출 수준으로 갑니다. 퇴출 수준으로 간다고 해서 그냥 곱게 그래 나 퇴출할게 이렇게 갈 리는 없으니까 또 여기서 법적 이야기부터 검토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를 끝내고 국민의힘을 이끌 새로운 지도부, 즉 비대위원장은 누가 될 것이냐. 비대위원장은 일반 당대표보다 더 권한이 많다고 봐야 됩니다. 일반 최고위원 체제에서는 이렇게 합의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보면은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단독 방식으로 운영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연 누구로 했을 때 가장 문제가 없고 무난한 비대위원장이 될 거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비대위원장을 내부에서 찾을 것이냐 외부에서 데리고 올 것이냐, 이 두 갈래에서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번 비대위원장은 어디까지나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구태여 외부에서 데리고 올 필요 있겠느냐, 내부에서 찾으면 얼마든지 사람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에서는 아무나 비대위원장을 하느냐, 거기도 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죠. 그 기준이 뭐냐, 5선입니다. 5선 중에서 찾아보자. 선수가 5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가운데 5선 중진급은 누가 있느냐. 조경태 의원을 포함해서 김영선, 서병수, 정우택, 정진석, 주호영, 이렇게 6사람이 있습니다. 자, 6사람의 5선 중에서 누가 되는 게 가장 좋으냐. 여기에 대해서는 윤심이 작동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 제안할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유추되는 사람은 권성동 직무대행입니다. 그런데 권성동 직무대행은 권한대행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 아닙니다. 직무대행입니다. 단순 직무대행한테는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이 당헌당규상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무난하게 넘어간다고 볼 때, 물론 무난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반대자가 있습니다. 전국위원회 위원장부터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건 좀 이따 보기라고. 자, 그러면 권성동 직무대행은 누가 봐도 윤핵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윤핵관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을 읽어내거나 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 거론되는 사람은 윤심이 작동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은 조경태입니다. 부산 사흘 아시죠? 이 사람 원래 민주당 있다가 문재인에 반발해가지고 탈당해가지고 국민의힘으로 넘어온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제안받았고, 또 본인은 수락할 의사가 있다고 언론에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조경태 의원은 당내에서 5선 의원 가운데 한 명이 맡아서 하는 게 좋겠다고 논의되고 있다면서 주변에서 저더러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좋겠다고 제안 받은 겁니다. 하면서 당이 어려울 때는 선당후사하는 정신으로 저는 수락할 생각이라면서 맡을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금 비대위원장은 특별하게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지금 비대위원장은 당을 안정화시키고 당의 이미지를 국민들께 다시 좋게 만들고 조속히 전당대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맡는 게 좋다. 그래서 자신이 책임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한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조경태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건지는 모르겠다. 이 말은 뉘앙스가 그렇죠. 초선 의원들께서 저를 선호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당내 노선 중에서 제가 적합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들 있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면은 조경태 의원이 맞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전달된 것 같고, 여기에 윤심이 실렸느냐 안 실렸냐는 것은 일단 조경태 의원의 말 뉘앙스 그 자체를 볼 때는 실려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조경태 의원은 13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노무현 통일민주당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는데, 그러면서 범민주 진영에 몸을 담았다가 2016년 당시 문재인 대표와의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대표와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탈당을 했고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 입당함으로써 보수계로 넘어왔던 사람입니다. 이후 당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면서 특별한 계파 없이 활동했습니다. 이런 점이 오히려 비대위원장직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언론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배지들의 평가가 그렇다고 하면은 그 배지들의 생각은 어느 정도 읽히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비대위원장은 길어야 6개월 정도 임기에 불과하다면서 아무래도 외부에서 누구를 데려오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맡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당내 여론이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과 조수진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 이후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비대위 체제 전환을 표명하면서 당내 비대위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이 당헌 당규상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분 나는 대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당이니까 당헌과 당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당헌 당규상 현 상황이 비대위 전환 조건에 충족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태입니다. 당대표가 거리 상태라면은 오히려 되는데 지금 거리 상태가 아니다, 사고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당대표의 거리 상태라면은 지도부의 기능 상실의 경우에 해당돼 가지고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데 그 기준이 일단 명확하지 않고 얼마 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대표의 거리 상태는 아니다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결정을 하고 권성동 직무대행이 나는 권한대행이 아니고 직무대행이다 라고 공언을 했고 최고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버렸습니다. 요게 바로 함정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게 함정이 되어버리면 비대위가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비대위 체제 전환과 비대위원장 임명을 의결한 뒤에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이마저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비대위 전환에 회의적입니다. 비대위 전환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전국위원회가 열려야 그것을 추인해 줄 텐데 전국위원회가 안 열려버리면 이거 말짱 도로보기 되버립니다.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대한 해석,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보면은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자 1번 당대표입니다. 2번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 권한대행인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아까 설명했듯이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이라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땅 망치치고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상태인 이준석 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헷갈려 버리죠.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될 텐데 말이 되거나 안 되거나 당헌 당규에 보면은 당대표가 거리가 돼버렸으면 차라리 완전히 사라져 버렸으면 그게 말이 되는데 거리 상태가 아니라고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게 법적 행위가 통과돼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이거는 적당히 비비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가 아닌 겁니다. 국민의힘 소속 5선 의원이자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누가 비대위원장을 제안할 자격이 있는지가 궁금하다. 여기 브레이크를 걸어버립니다. 비대위원장의 직을 제안할 자격이 누가 있다? 당대표나 당대표 권한대행인데 권성동 대행은 직무대행이라고 최고위원회 의결까지 거쳐놨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당헌 당규에는 당대표 또는 권한대행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당 상황이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당헌과 당규를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대위를 구성할 명분과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이건 뭐냐, 비대위원회를 구성하려면은 당이 위기 상황이어야 되고 최고위원 5명이 사퇴를 하는 등 요건을 맞춰야 되는데 직무대행 포함해서 4명 사퇴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어쨌든 당헌과 당규를 찾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비대위를 구성할 명분과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라고 지적을 해버립니다. 이어서 당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면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뭔지 알고 그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되는데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이렇게 무대뽀로 밀어붙이면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면서 전국위원회를 개최하자는 요구가 온다면 그걸 어떻게 할지 한번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죠. 비상대책위원회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이 현실화되면은 이준석 대표가 비대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이준석 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 후에 복귀할 길이 딱 차단돼 버리잖아요. 완전히 아웃시켜버린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법원에서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버리면 더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사퇴를 통한 비대위 전환은 꼼수라고 하면서 비대위로 가면 이준석 대표에게 제명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가처분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준석 대표 쪽에서 볼 때는 제명 아니냐, 자기가 돌아갈 길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당대표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니까 제명과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합법적이냐, 여기에 대해서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원회를 열어버리면 되는데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원회 의장으로서 이거 문제 있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이게 안 열려버리니까 더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또 다른 쪽, 한 친윤계 의원 쪽에서는 최고위원 과반이 사퇴를 하면 비대위로 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도 문제는 누가 비대위원장으로 올 것인지, 당원권 정지 징계 후에 이준석 대표가 다시 돌아오는 것인지 등을 놓고 분란을 만들 소지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친윤 쪽에서 해석하는 겁니다. 친윤계에서 이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란을 누가 정리할 수 있느냐? 아무도 정리 못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는 오늘 당 지도부를 향해서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주굴과 골룸 아닌가라면서 원색적으로 비난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원권 6개월 정지 후에 전국을 돌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도 아니고 제도 개혁도 아니고 정치 혁신도 아니다 라면서 국민들이 다 보는데 My Precious 이것만 외치고 다녀라 라고 힐난을 했습니다. My Precious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골룸이 절대 반지를 부를 때 쓰는 용어로 내 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My Precious, 내 보물. 자, 그래서 윤핵관과 차기 대권 주자들이 My Precious, 남들이 다 보는데 그런 것만 외치고 다니는 당권욕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 했더니 양두구역을 하지 말라고 했더니 구두구역을 하고 있다. 뭐냐? 이제는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다면서 비난을 해가지고 비대위 체제를 주장하는 당내 다수 의견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는 해석을 맡고 있죠. 이건 보나마나 반발이죠. 자, 지금 이준석 대표는 무시해도 되는데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거기다가 서병수 의원이 전국위원회 안 열어주면은 이거 말짱 도로복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전국위원회를 안 열고 그냥 비대위원장 데려다가 비대위 꾸려버리면 안 되느냐. 그럴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건 힘들어요. 그렇게 무대포로 가버리면은 그것은 법치국가의 적법한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혼란에 빠진 카오스 상태로 빠져들고 있는 국민의 힘, 내일 당장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겁니다. 내일 당장.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